안녕하십니까. 헬라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헬라어의 몇 가지 단어,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용법을 공부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사는 우리 한국말처럼 헬라어 명사는 뒤에 이제 어미 또는 전미사 같은 것을 붙여서 주어도 만들고 주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격, 소유를 나타낸 뭐뭐스이라는 소유격, 속격도 만들고 대격, 목적격인 대격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헬라어는 명사, 단어를 주어를 보는 순간 이게 주격을 보는 순간 주어이고 주어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대격을 보는 순간 이게 목적격이니 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소유격은 소유격이니 무엇무엇의라고 해서 뭐 나의 책 그러면 책이라는 또 다른 명사가 나오겠죠. 오늘 우리가 천천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그리고 74페이지부터의 이제 73페이지까지 했고 74페이지부터 우리가 봤을 때는 74페이지의 내용은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지금 굳이 하면서 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육과에 들어옵니다. 육과를 보면 우리가 했던 것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격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격을 말한다. 주어는 뭐뭐이다 라는 등식 동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존은 남자다. 존이란 게 이제 주어란 얘기죠. 그래서 주어로 뜻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이는 카이가 아니고 그리고란 뜻이에요. 뒤에 가면 다 배웁니다. 데오스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엔은 이제 이다에서 이제 과거형이고, 그러니까 동사는 있다가 이게 비동사라고 해서 영어로 치면 비동사죠. 무엇이다라고 하는 뒤에 가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오스라는 말과 호 로고스라는 말이 둘 다 여기서 보면 주격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는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굳이 말하면 이게 보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셨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그 구문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러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신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텍스가 나오는 거고 이게 주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밌겠지만 지금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번역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 문제 풀고 이럴 때 다시 와서 우리가 읽어보면 더 재밌어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명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할게요. 헬라어 명사의 형태. 자, 여기서 이제 어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미라는 말이 전미사. 어미라는 말을 쓸게요. 여기서 그런 말을 쓰니까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게 주어다, 이게 목적어다, 이게 소유격이다 알 수 있잖아요. 주격, 목적격, 주격, 소유격, 대격, 주격, 속격, 대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죠?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 nominative, accusative, 주격, nominative, 대격, 목격적이죠. accusative예요. 일단은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자, 헬라어의 명사의 기본형은 예를 들면 사도, 아포슬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 외웠죠. 아포스톨로스의 원래 기본형은 그죠? 아포스톨로입니다. 아포스톨로. 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포스톨로.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붙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격, 그죠? 주어 역할도 하고,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것이 목적격, 대격 의미도, 대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격은 s가 붙어요. 목적격, 대격은 뉘가 붙습니다. 주격은 s, 목적격은 뉘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를 이미 좀 공부하셨거나 그리고 예습을 하신 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명사 변화를 이렇게 외웠어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주격, 아포스톨론 대격, 오스 오이오나, 오이온 오이소스, 뭐 이렇게 뒤에 어미만 따로 외우거나, 그리고 이 주격, 속격, 대격을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이, 아포스톨론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어미를 본 순간 딱 알아봐야 돼요. 여기 보면 호 아포스톨로스 펜페이톤 아포스톨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석도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딱 본 순간 아포스톨로스 뒤에 S와 아포스톨론의 뉘를 딱딱 그냥 그 눈에 딱 보여야 돼요. 보인 순간 본능적으로 이건 주격, 이건 대격 느낌이 있다고 해야 돼요. 이건 주어, 이건 목적어, 이건 무엇이 무엇이 은느니가, 이건 무엇을 이라는 게 느낌으로 와야 돼요. 뭘 봤을 때? 이 S와 그러니까 시그마와, 죄송합니다. 시그마와 뉘를 봤을 때, 시그마와 뉘를 봤을 때 이걸 딱 느낌이 와야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마운스 헬라어가 가지는 독일식의 헬라어 수업, 암기식 수업 방법하고 마운스 헬라어가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마운스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미와 격변화를 몸에 체화시켜서 그걸 본 순간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근응은 주격어미, 주격어미는 시그마. 그죠? 직접 목적어는 대격, 뉘. 딱 본 순간 느낌이 딱 오도록.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헬라어를 볼 때, 난 헬라어 몰라요. 이제 뭐 2주째예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 무식해. 어머 불쌍해. 이런 경우에도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시그마 끝났네. 이건 주격. 뉘네. 이건 목적격이네.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죠. 문장에서 중요한 게 주어 목적어인데, 주격이고 대격인데, 이건 나미너티브고 이건 어큐저티브인데, 어큐저티브인데 이거는 시그마, 이거는 뉘다. 느낌이 딱 왔죠? 오케이. 앞에가 얼마큼 복잡한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완전 어려운 단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도, 시그마 나온 순간 주어, 뉘가 나온 순간 목적어, 대격. 본 순간 딱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침착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여기서 이제 어간이란 걸 설명하면, 여기 위에 제가 기본형이 아포스톨로다라고 했죠. 뒤에 시그마 붙으면 주격, 뉘가 붙으면 목적격.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이
격어미, 그러니까 시그마와 니가 없는 뺀 것은 뭔가 하면 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그러면 딱 붙은 건 뭐예요? 이거 주격이죠. 시가 붙었으니까. 주격 어미 빼면 어간이에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로고라고 하면 그 보통 단어를 외울 때 그리고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기본 단어가 뭔가 하면 기본형으로 나오지 않고 주격 어미를 포함한 어간과 어미 로고스가 나와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편해요. 뒤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 그 단어의 변화형이라든지 불규칙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외우는 것이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전 보면 로고스라고 나와요. 딱 본 순간 뭐예요? 그래도 로고스라고 나오지만 이것 전체의 기본형은 그죠? 그 즉 기본형 어간은 로고고 S는 이게 주격이요. 그러니까 S가 붙은 게 주격어미. 그죠? 주격인 거예요. 주격 단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격을 했어요. 격. 지금 헬라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제가 말했죠. 히브리어는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고, 헬라어는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 헬라어는 처음에 하면 좀 복잡하게 머리에 집어넣어야 될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헷갈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만 차곡차곡 잘 정리하면 뒤에 가면 정말 뭐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격, 주격, 속격, 대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헬라어에는 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명사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한 단어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헬라어의 모든 단어는 남성 아니면 여성 아니면 중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이라고 해서 그것 단어의 성격이 남성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냥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근육, 머슬이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근육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당연히 남성적인 것이 돼야 되겠지라고 하면 실패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남성 어미, 여성 어미, 중성 어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형태의 의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Great Britain이라고 하면 영어로 보면 이게 Great Britain 어디 나라인지 아시죠?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제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대명사로 받을 때 시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받을 때 시로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단어 자체에 나라의 이름에 여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성 명사인 거예요. 근데 뭐 나라가 중성이어야 되는데 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남성 의미, 여성 의미,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왜 그래? 헷갈리게 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의미고 관용적 연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 그리스어 뭐 라틴어 넘어오면서 이제 독어에만 하더라도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 여성 중성 뭐 명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언어를 쓰는 부분이 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헬라어의 명사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는 다릅니다. 마지막에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성, 우리가 말한 아까 전에 시그마 있죠. 시그마는 남성 명사의 어미, 주격 어미가 시그마예요. 이제 뒤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성이 있다. 이제 격을 했죠. 이제 성을 했죠. 자, 이거 한번 보면 남성 명사는 하마르톨로스
라는 것이고 이건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말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죄인이라는 단어는 시그마로 끝나서 남성 명사지만 남성 명사고 주격이잖아요. 그렇지만 죄인이 다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의미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여성 명사 하말티아는 죄고 이건 여성 명사예요. 이 알파라는 게 여성 명사 주격 어미거든요. 뒤에 가서 하겠지만. 근데 죄가 여성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듣지 못했는데 분명히 어디에서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야, 하마르티아가 여성 명사야.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죄가 들어온 게 맞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문법적 지식이 절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오스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남성, 온으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중성, 에타, 그죠? 알파로 끝나는 단어는 대부분 여성.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래? 온, 오스, 에타, 알파, 오스로 끝나는 건 대부분 남성이고 온으로 끝나는 건 중성이고 에타, 알파로 끝나는 대부분은 여성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면 느낌이 오는 대로 가고 무슨 말이야?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중요하네요. 뒤에 가면 다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격을 했고 이제 성을 했습니다. 이제 수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수라는 게 있어요. 수가 뭔가 하면 단수와 복수입니다. 학생 그러면 우리나라는 단수죠. 학생들 하면 복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진 않아요. 학생이라고 해도 복수로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 많은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학생은 한 명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단수와 복수가 있지만 단수와 복수 개념이 부족해요. 단수 복수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집단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가? 우리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데 영어 내지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학생이라고 하기보다는 학생이라고 하면 한 학생, 한 명의 학생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단수라는 걸 표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2명 이상이면 복수로 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처음에 시작의 그 어미 자체가 달라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말은 학생이라는 말이 있고 이 학생이라는 말이 있고 학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명사고 이 명사의 기본 명사에 들이라는 말을 붙이면 복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헬라어는 다른 것이 단수하고 복수의 뒤에 붙은 어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상이면 단수고 학샹이면 복수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수하고 복수하고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비슷한데 그만큼 복수가 눈에 딱 뜨이는 거죠. 복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지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딱 본 순간 오케이. 시그마 붙었네. 주격이네. 기본형 여기 앞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문장에 쓰면 사도가라고 쓰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기본 사전에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사도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복수가 사도들이라고 하려면 보통 여기 뒤에 뭐 I를 붙이든가 뭐 이걸 붙이든가 뭔가 이렇게 붙이면 더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포스톨로 이오타를 붙이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수고 이것도 주격입니다.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이건 시그마가 붙으면 단수, 이오타가 붙으면 복수예요. 이거 남성이죠. 기억하세요. 남성에는 남성 명사
시그마 붙은 남성명사, 시그마로 끝나는 남성명사, 주격, 그죠? 의 복수는 이오타다.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 아포스톨로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 사도란 말이니까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사도들은 이란 형식의 주어구나, 주격으로 쓰이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머리에 팍팍팍팍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왜 그토록 뒤에 있는 이 어미가 중요한지. 어미를 본 순간 그냥 이 단어의 성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오타를 본 순간, 그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잘 보세요. 이오타를 본 순간 이거는 복수고 이거는 주격이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남성이고, 그죠? 그리고 앞에 이제 아포스톨로스, 이게 단수일 테니까 단수 기본형이 아포스톨로, 생각나, 사도들이구나. 이것이 한 번으로 빡빡빡, 이 하나의 이오타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에 울면서 들어가는 헬라어지만 웃으면서 나온다는 헬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를 지배하는 자가 헬라어를 지배한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헬라어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어미를 지배하는 자가 헬라어를 지배한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농구를 지배하잖아요. 메시, 여러분 메시입니까? 호날두입니까? 손흥민입니까? 메시 한 명이, 그죠? 호날두 한 명이 게임 판도를 바꾸잖아요. 헬라어의 어미는 메시입니다. 헬라어의 어미는 호날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의 모양에 여러분 심혈 기울이고, 헬라어를 봤을 때 그 전체적인 단어 중에 아니면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가가 눈에 딱 들어가면서 그게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것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마운스 선생님이, 미스터 마운스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의 탁월한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다른 책들은 다 여러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어형 변화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무작정 외워놔요. 오스, 우, 오이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스, 우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나온 건 이건 영어에 대한 거니까 그런 것이고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갑시다. 조금 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면 머릿속에 친근하게 하면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익혀질 거예요. 자, 알파나 에타로 끝나는 이게 어미예요. 끝나는 어미. 어간 뒤에 이 어미를 가진 명사는 일변화예요. 일변화. 아하, 이러면 여러분 머리 좋은 분들은 헬라어 명사 변화가 1변화, 그럼 2변화도 있겠네. 그럼 3변화도 있겠네. 어렵게 시작해. 아니에요.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니까. 보통 처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머리 뒤죽박죽, 헬라 어려워, 나 포기할래. 아니에요. 뒤에 이게 몇 개만 여러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쉽다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받아주세요. 편하게 웃으면서 하하하하. 헬라어는 명사변화 1변화가 있구나. 1변화는 뭐냐? 알파나 에타로 끝나는 여성 명사는 1변화다. 여기 예를 하나 썼죠. 그라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라페가 에타로 끝나요. 에타로 끝나네.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마지막이 중요해. 알파나 에타로 끝나네. 1변화 여성이구나. 착착착. 그죠? 그리고 이건 주격이죠. 자,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명사는 2변화예요.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명사는 2변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포스톨로 가면 이게 오미크론으로 끝나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먼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시그마로 끝나는 명사 2변화다. 그죠? 그리고 리로 끝나는 중성 명사, 그죠? 2변화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간이 오로 끝나는 명사는 2변화다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나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라페라는 게 이게 실제로 이게 보면 어미가 아니라 어간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로 끝난다는 게 중요해요. 뭐로 끝난다. 자, 우리가 이미 이전에 했잖아요. 시그마와 니로 끝나는 걸 했잖아요. 시그마로 끝나면 뭐예요? 시그마로 끝나면 남성, 니로 끝나면 중성. 시그마는 뭐예요? 주격어미. 그리고 이 명사들은 이변하다. 자, 그리고 단어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삼변하다. 삼변하는 뭔가 하면 이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것. 그죠? 이게 자음이 아니라 이게 뒤에 어간 이게 자음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모음으로 끝나니까 자음으로 끝난 명사에 따로 있겠죠. 이건 따로 있다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1변하는 여성이고 2변하는 남성하고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형태를 익히는 거예요. 형태를 익히면 돼요. 자,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1변화에는 경험이랄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겠지만 우리 마운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1변화에는 경험이랄 것이 없고 어감만 나타내서 지금 그라페 호라라는 것이 이것 자체가 주격 경험이 없이 여기까지가 다 어간이고 알파와 에타가 어간이고 이것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도 다 뒤에 이제 결국에는 변화를 하거든요. 격음이 다른 속격이나 대격이나 격음이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끝나는 여성 명사가 일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변화의 격음이는 우리가 이미 했죠. 시그마 붙으면 된다. 자, 문법이 여러분 헷갈리고 일변화, 이변화 헷갈리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거다. 어떻게 끝나는가?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끝나는가? 이걸로 경험비를 나누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 다시 할게요. 시그마로 끝나는 거 남성, 주격. 니로 끝나는 거 중성, 주격. 알파와 에타로 끝나는 거 여성, 주격. 그죠? 굳이 말하면 여성은 일변화, 남성, 중성은 이변화. 자,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해를 편하게 하고자 다양하게 설명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뒤에 마지막을 오로지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을 보고 그것이 어떤 주격인지 속격인지 대격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문법적인 설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뒤에 가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냥 봅시다. 자, 헬라어의 격은 5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는 대격, 속격, 주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머지는 제가 대충 얘기한 겁니다. 옷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고, 자, 사전과 사전형. 사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전형을 코스모스 이렇게 제가 말한 것은 주격형 단수 이 대격이지만 여기 대격의 사전형은 주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가 한 걸 잘 따라왔으면 이제 격언미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마운스 선생님의 핵심 격언미로 들어갑니다.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1변하는 여성이고 2변하는 남성,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성이라고 했을 때 남성은 주격 단수는 시그마로 끝나고, 그죠? 중성은 니로 끝나죠. 여성은 마운스 선생님 없다고 하셨지만 알파 아니면 에타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주격 단수는 시그마,
그러니까 목적격, 대격 단수는 우리가 앞에 했죠. 대격 단수는 뭐라고 했어요? 니라 그랬죠. 근데 이건 다 똑같아요. 니. 아, 거저먹기다. 자, 머릿속에 가세요. 시그마, 그죠? 니. 자, 주격 단수 남성, 주격 단수 여성, 주격 단수 중성. 그리고 대격 단수는 다 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딱 보면, 단어는 예를 들면 주격 남성은, 그죠? 남성 단어에 주격 주어 역할을 하는 시그마가 붙은 순간 우리는 무조건 알 수 있겠죠. 아, 이건 주어구나. 그런데 뉘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이 중성 주어일 수도 있고 그냥 남성, 여성, 중성 대격일 수도 있구나. 쉽게 말할게요. S를 본 순간 우리는 이것이 주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주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뉘를 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건 목적 아니면 주어구나. 목적 아니면 주어인데 이게 중성이야? 중성이 아니네. 느낌이 딱 오면 아, 이것은 무조건 목적어인 거고, 중성이면 중성 주격이거나 목적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게 마운스 선생님의 강력한 겁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좋게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게 편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시그마나 나온 순간, 그죠? 명사가 나왔는데 시그마로 끝난 순간, 아, 이거 주어구나. 니로 끝난 순간, 아, 이거 니로 끝나면 대부분이 다 목적어인데 하나의 예만 있죠? 중성 주어면 이게 주어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알파와 에타로 끝났어요? 이거 주어예요. 일단은 해석할 때는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기보다는 구별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뒤에 가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딱 본 순간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냐 목적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저희 이해하셨죠? 주어냐 목적어냐 해석을 하면 되니까, 해석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주격 복수 저번에 했죠? 이오타라 그랬어요. 그죠? 이오타. 여성도 이오타. 자, 그리고 중성은 알파. 자,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여성은 앞에 말이 뭐 길었지만 앞에 이게 주격은 알파나 에타로 끝나면 주격이잖아요. 여성. 그런데 복수는 이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 복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성은 알파예요. 알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안 복잡해집니다. 근데 굳이 제가 말을 하자면, 단어가 왔는데 명사가 왔는데 알파로 끝났네? 그러면 이것이 여성 주어이거나, 그죠? 중성 주어 복수이거나 목적격 복수이다. 셋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아요. 이유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격 복수는 우스. 그리고 여성 대격, 목적격 대격 복수는 시그마. 자, 그리고 여기에 어간 마지막 몸을 붙이면, 그러니까 어간의 마지막 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남성은 어간이 오미크론으로 끝나고, 그죠? 오미크론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오미크론으로 끝나고, 여성은 이게 어간이라 그랬고, 그죠? 중성도 오미크론, 이것도 오미크론, 이건 알파, 이건 에타다. 그래서 남성 주격 단수의 마지막 이제 어미 형태가 이제 완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남성 주격 단수는 오스다. 대격 단수, 목적격 단수는 온이다. 그래서 오스, 온이라고 우리는 외웠다고요. 근데 마운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럴 필요 없다. S를 본 순간 이 주격 단수구나. 니를 본 순간 이건 무조건 목적격이구나. 목적격 다 니잖아요. 니 다 목적격이구나. 하나의 얘만 있구나. 중성 주어일 수 있겠구나. 그죠? 여성은 에타와 알파구나. 에타 알파는 건 이건 여성 주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외울 때는
다 이렇게 예를 들면 남성, 중성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순간은 우리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가 나왔네, 주어네. 니로 끝났네, 단어가. 이건 뭐 거의 뭐 목적격이네. 하나만 빼고, 그죠? 중성 주일 경우만 빼고, 에타와 알파, 주어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지만 남성, 여성, 중성은 앞으로 우리가 외우는, 그러니까 외우는 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익히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시라 저는 희망할 뿐이고,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한 것을 그래 그런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이해력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저랐으면 이 정도 이해력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건데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이 그 익숙함을 통해서 헬라어를 보는 순간 주어, 목적어, 속격, 대격, 목적격하고 대격하고 똑같다는 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대격이라고 하면, 대격이라는 것 자체 여러분이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격이 목적격이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 게 월요일날 들으셨으면, 아마 여러분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이 수업을 들을 텐데, 들으시면서 여러분 지나오면서 외울 거 없죠? 이거 그냥 느낌으로 시그마, 니, 그죠?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시그마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주어구나. 니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이거 목적격이구나. 중성이면 이거 주어고. 알파고 에타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주어구나. 굳이 뭐 이게 뭐 성이 뭐냐? 여성이죠. 격은 주격이고. 그죠? 그리고 단수의 복수예요. 우린 단수. 일단 이건 다 단수죠. 자,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결해서 격언미 다시 복습하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